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이 좋은 제약을 어떻게 알릴까? 이거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약 바이오의 시장이 이제 사실 뭐 금리나 뭐 기대감도 있고 뭐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금리나 기대감이 오면은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지금은 최근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확진자 증가와 함께 진단 키트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뭐 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이제 코로나 대장주였던 신풍제약 치료제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까지 또 유행 제조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되어 있는 백신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사지 않은 사람들만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대표님이 이럴 것 같아요. 아,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제품도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코로나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 이 좋은 제품의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럼 딱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하겠죠. 아, 이 좋은 제약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알릴 거야? 어떻게 알릴 거야? 하고 물어볼 겁니다, 아마.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기업입니다. 일단 이제 제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약사인 것 같기는 한데 자 어떻게 알릴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목명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알리코 제약. 이 좋은 제약사를 어떻게 알리고 네 알리코 제약입니다. 이제 뭐 꾸준하게 계속 알려야겠죠. 사실 뭐 진짜로 시장에서 많이 소외된 제약주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제약주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제약주를 사야 될지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강하게 올라갔던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단기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황제주 갈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대장주의 이런 움직임이 기업 미래 가치가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 제약바이오의 시장이라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제약에서 이제 지분을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여야지만 제약바이오 시장이 돌아온다. 이건 맞는 말인데 반대로 지금 이제 아직 제약바이오의 완전한 시장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사버렸을 때는 거기서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연결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바로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점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제약바이오 열풍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배 올라갔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섹터들은 뭐 10배 수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좋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 사실 뭐 오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이 뭐 관심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 이 기업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정부 국책과제 선정. 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내용 때문에 아마 이게 오늘 또 참 아쉬운 게 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종목을 장을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이번 주나 오늘 뭐 장 마감이나 내일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열린 종목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아마 오늘 장중에 갑자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내용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 1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모멘텀 사실 두 번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것도 뭐 맞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 국책과제라는 거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제 국책과제 사업에 이제 최종 선발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년간 연구비를 66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망막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알리코 제약이 이런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 지금 또 뭐 정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사실 뭐 앞으로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정책은 누구나 다 이제 던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실현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뭐 우리 금투세 같은 경우도 사실 폐지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은 던졌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꺼낼 수 있는 게 정책입니다. 실현 되고 안 되고는 그 뒤에 이야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누가 되었던지 이런 망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알리코지약 같은 경우에 당뇨 합병증에 따른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 정부 정책에 또 그 누군가가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뭐다? 과거에 이런 국책과제 선정되었던 기업이 대장주로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국책과제를 이제 뭐 이 국책과제에서 66억 규모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약바이오라는 기업에게는 진짜 티끌만한 돈입니다. 66억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제약 개발하는데 뭐 몇천억씩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6억이란 거 진짜로 이거 뭐 이걸 줘봐야 그냥 뭐 그래죠. 해주고도 욕 먹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알리코제약은 뭐 돈을 받아도 에이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분명한 건 뭐다. 어쨌든 국책 과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뭐 이런 뭐 어떤 특히나 방금 전에 망막 병증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목표로 이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합병증에 따른 게 되었던지 당뇨에 따른 이런 게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와 줄수록 알리코제약이라는 종목이 대장주로서의 이런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떡밥을 뿌려놨다 봐야겠죠. 나중에 내가 이제 수확하기 위한 그냥 떡 씨앗을 뿌려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 알리코제약이라는 종목이 언제 어떻게 이 씨앗을 회수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하지만 이 국책 과제 선정이라는 이 씨앗 자체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씨앗은 아니다. 라고 특히나 이제 차트가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저기 고공행진하고 있으면은 이 씨앗 회수하기 전에 주가는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알리코제약이라는 종목은 나중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씨앗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차트가 저 바닥에 있으니까 전혀 이제 그 불안할 부분도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네. 어쨌든 국책과제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뭐 기업이 앞으로 실적을 잘 내뿜든 못 내뿜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기술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미국 쪽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여기 굉장히 많은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드디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그 토론이 이제 열려 있죠.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뉴스를 봤을 때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5% 정도 앞서고 있다. 특히나 경합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뭐 누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 관련주가 올라가요. 그리고 당선되었을 때가 최고점 피크를 찍고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만 가지고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련 수혜주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마리아나 합법화겠죠. 그래서 이제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뭐 많이 움직이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대표적인 정책도 맞지만 민주당 내 대표적인 또 정책입니다. 이제 낙태를 합법화하겠다.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라는 거 사실 뭐 사전에 피임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사후 피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뭐 어떤 이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받느냐고 하면은 사후 피임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엘라리즈정이라고 해서 현대약품의 이제 엘라원의 제네릭 품목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응급피임약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응급피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 낙태할 수 있게 뭐 하는 그런 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이걸 하면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알잖아요. 그 나라는 워낙에 즐기는 나라인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합법화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성장하게 되면요.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 이 기업의 시장이 우리나라의 내수에 국한돼 있다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사지 말라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줄 아는 기업들이 이제 더 성장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리코제약이라는 거는 뭐다? 방금 했던 이 응급피임약, 사후피임약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팔아봐야 미국 시장에 진짜 그 발톱의 때만큼도 판매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어쨌든 정말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는 알리코 제약이라는 기업의 이 실적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말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로 뭐 당선된다. 보통은 이제 당선된다 했을 때 웬만하면 죽어야 정상인데 주가가 주가가 죽어야 이 제가 말이 좀 이상해서 주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죽어야 정상인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뭡니까 응급히임약 이런 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낙태 합법화에 대한 걸 지켜냈을 때 알리코 제약이라는 기업이 정말 미국에서 실적으로 뭐 한 1년 뒤, 한 6개월, 1년 뒤 갑자기 실적으로 이게 보여진다고 하면 다시 실적에 따른 주가 강한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마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정말 대량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 차트가 이제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요 이미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뺏어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구간대 오고 있긴 한데 자 보면 알겠지만 주가가 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5,000원, 6,000원대겠죠. 5,000원, 6,000원 이 구간에 오면 거래가 이때부터 터졌죠. 이때부터 터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단기간에 한 3배 정도 올라갔고요. 늘 이 구간에 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못해도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뭐한다?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자리에 거래가 지금 몇 년 만이냐고 하면요. 대략 한 4년 만.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 주가가 죽고 나서의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 하락 이후에 있어서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네. 또 이제 하락 추세가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강한 거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알리코 제약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5,750원 아래로 한번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일단 12,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대는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4,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이거는 늘 기술적인 반등 자리였거든요. 4,000원에 사면은 늘 언제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알리코 제약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르니까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아니라는 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방송 시간을 바꿔야 돼요. 사실 바꾼 것만 정답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느님이 그랬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뭐 보여줘야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자 미리미리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잘 팔려서 너무 좋은 제약. 좋은 제약 오늘 많이 나오네요. 요즘은 이제 제약 바이오만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알리코 제약이 이제 홍보가 안 돼서 못 팔려서 이제 어떻게 알리코 하고 있다가 이제 잘 그러니까요. 팔리는 거예요. 잘 그래요? 팔리니까 너무 좋아 제약. 너무 좋아. 제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팔려서. 이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잘 팔려서 너무 좋은 제약, 좋아 제약입니다. 이제 좋아 죽을 겁니다. 근데 좋아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뭐 이 기업의 엄청 솔직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 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당장에 엄청난 이슈를 받을 만한 엄청 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차트적인 부분도 있고 큰 거는 없지만 자잘자잘한 게 여러 개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그래요. 엮이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진단 키트가 가고 있었는데 진단 키트가 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뭐다? 원래는 신풍제약이 코로나의 대장주였습니다. 네네. 뭐 몇십 배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풍제약 갑자기 빵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좀 네. 오르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올라가지 않았던 제약주들이 그냥 뭐 다 자잘자잘하게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딱 그냥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좀 자잘자잘한 게 많구나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준비해 온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여기도 코로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마스크 사업도 아니고 뭐 진단 키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신풍제약을 아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풍제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급이 어디로 또 붙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이제는 진단 키트가 이제 관련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뭐다 이 코로나 관련돼 있어서 이제 그 치료제 분명히 신풍제약과 이제 치료제가 움직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화제약이 사실 뭐 신풍제약처럼 엄청난 뭐 백신이나 뭐 치료제 뭐 이런 사실 효과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조화제약의 이제 그 파모나틴이라고 하죠. 파모티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파모티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 엮였어요. 그래서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이 기업이 진짜로 뭐 코로나 치료제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있잖아. 옛날에 그 개그맨 그 오래됐는데 그 개 구충제가 네. 암에 효과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개 구충제 가지고 막 다 날라갔어요. 예. 실제로 그게 암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다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기업이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많이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 진짜 이 뭐 이제 뭐 코로나로 계속 돌리다 보면은 돌리다 보면은 이제 이 개인 투자들이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안 오른 게 뭐 있지?를 찾다가 이런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다 여기까지 온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기업이 엄청 크게 뭐 막 이거예요. 막 방금 알리코 제약처럼 막 정부에서 이거 했어요. 뭐 사후 피임약으로 실적 낼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자잘하게 막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막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너뷰티 음료 출시 기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제 이너뷰티라고 하면 이름에서 드는 뷰티, 대충 이제 피부 쪽이겠죠. 피부 쪽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게 원래도 이제 조화제약 같은 이 기업은 피부 재생에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이런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타치온 화이트 사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또 피부에 도움이 되는 마시는 음료를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또 저격한 거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제약바이오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용하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예.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들이 사실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사람이 아파야 큰 돈을 쓰는 거와 매일같이 꾸준히 쓰는 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매일같이 꾸준히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사실. 돈이 더 돼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요. 뷰티, 미용 쪽, 화장품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은 뭐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K-뷰티 열풍에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격했다라기보다는 다른 해외 시장을 또 저격했다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미국에서도 성형하려고 우리나라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의 강국이 되었고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형의 강국이 되었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제약바이오들이 뭐예요? 제약바이오들이 나는 의료만 했지 성형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성형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된다? 성형은 못 시켜주더라도 최소한의 미용 쪽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뷰티 제품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대다수 이 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아니라 조화제약도 뭐다?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뷰티 제품을 내놓는 제약주들이 찾다 또 뭐가 된다? 조화제약이 있었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복이죠. 뭐가 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면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다?
바로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혼자 남을 자녀가 아니라 혼자 남을 강아지, 고양이를 굉장히 걱정한다 했습니다. 요즘 네네. 이 실제로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1인 가구도 그래요. 저 심지어 제 주변에도 보면요. 요즘 뭐 그 무지출 챌린지 한다고 하면서 본인 돈은 죽어도 안 쓰면서 이 강아지, 고양이만큼은 어떻게 안 굶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본인은 굶어요. 본인은 진짜 무슨 뭐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그 도시락 먹을 돈도 없어서 수돗물로 배 채우잖아요. 네네.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내 고양이, 내 강아지만큼은 아프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 다 쓰고 본인은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또 예, 그런 게. 예.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반려동물 시장에서 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규 사업으로서 이미 펫코노미 시장에 도전 중입니다. 뛰어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기업이 이게 뭐 반려동물용 이런 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보면 대장주 이미 뭐 자리를 차지한 게 없는데 이제 뛰어들 거다. 옛날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갈 때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후발주로 올라갔던. 그러니까 사실 조화제약이 대장주가 돼야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워낙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면은 못 올릴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조화제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조화제약 차트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냥 진짜 그냥 계속 무너졌습니다. 아, 주가는 안 좋았나 보죠. 예, 주가 뭐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가 다 무너졌죠. 네네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실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아. 역사적으로 지금 자리가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최저였고 뭐 조금 더 나야 2,500원. 그러니까 2,500원 정도 자리를 지켜냈던 자리에서 최저를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면 지금 뭐 한 3배, 4배, 5배도 늘고 수 있는 자리는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조화제약이라는 종목 지금 뭐 일단은 뭐 1,600원으로 잡아드리고 아마 2,500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약 쪽에서 두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알리코 제약 어떻게 이 좋은 기업을 알릴까? 네, 그리고 이 좋은 기업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화제약 이 두 가지 확실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강태웅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